야, 전 정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데 네. 어제는 좀 차올랐습니다. 뭐가? 국뽕이 좀 차올랐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시작합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에이펙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이런 네.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외교뿐만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소재로 있어서는 큰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 엄청 큰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엄청 큰 시장인데 요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직접적으로 숫자로 되는지 그렇죠. 요거는 또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좀 가고 있습니다. 네. 4,115선 지금 위치해 있네요. 코스피. 현대차 좋죠. 네. 기아 좋죠. 네. 네. 어제 한미 무역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네. 실무진에서는 조금 타결이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었는데 네. 이 대통령끼리 만나니까 일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극적 타결이 됐고 확실히 자동차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 주가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속보로 지금 뭐 새로운 내용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 상무부 쪽에서 한국 투자금 중에서 2천억 달러, 알래스카 천연가스전, 뭐 AI 등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알려진 얘기긴 하죠. 네. 그리고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이 안 됐다. 이것도 상무장관 입에서 조금 전에 나온 얘기 같긴 한데. 네. 그래요. 오늘 또 미중 정상회담 있으니까. 네. 11시 조금 뭐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11시에 부산 어딘가에서 뭐 김해공항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또 나오면 저희가 뉴스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뉴스가 많고요. 오늘도 뉴스가 많으니까 저희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분당 주변에서 뭔가 약속이 있으시다 여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희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ETF와 국내 유망 종목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3시부터 함께 하고요. 장소는 분당 WM센터. 누가 오시죠? 박지훈 부장님 오늘도 만나볼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또 활약을 해주실 거고 바쁘십니다. 그리고 소진훈 과장님 또 ETF 여신 박현지 과장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오늘입니다. 요거 신청 지금도 하실 수 있나?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매몰차게 네. 안 됩니다. 뭐 이러진 그렇지 않으니까 않지. 혹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분당 못 간다 하신 분들 11월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잠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잠실 WM센터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네. 멀티플 확장 구간의 냉철한 투자 전략. 뭔가 진짜 냉철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분이니까 이혁진 사장님, 박현지 과장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 박현지 과장님이 냉철해요? 냉철도 나 냉철. 약간 러블리 느낌이 들었는데. 네, 러블리한데. 그 과장님 안에서는 출연하실 때마다 막판까지 자료 막 수정하시는 거 알아요? 진짜 맞아요. 철저하게 네. 준비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네, 11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두 분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댓글 자, 남겨두겠습니다. 우리 또 잠실 못 가시는 분들 기회 아직 있습니다. 일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분들. 네. 11월 7일입니다. 투자 유망 종목 이날 그냥 공개 아니고 대공개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함께 하고요. 일산 WM센터에서 이혁진 차장님, 소진훈 과장님, 그리고 MC 지훈, 박지훈 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지훈 그럼 오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뭐 별명이 많아요. 상승요정이라고 계속 불러드리니까 진짜 상승요정이 네, 사람은 이게 별명 불러주는 이름대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쿨즈음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미소가. 어제 이제 원주를 다녀왔고요. 어제 원주에서 세미나 하셨죠. 예, 원주 세미나 강원도 갔다 원주. 왔고, 원주가 사실은 이제 군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주 위쪽으로 예. 해가지고 군인들 전반적으로 많이 계시죠. 동네가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어제 소규모 그룹 과외하는 느낌으로 10분 넘게 오셔서 네. 다 아주, 너무 좋으셨겠다.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아마 지금도 어제 오신 분들 아마
방송 본방 사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계시죠? 예, 오늘은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네. 지금 집돌이님께서 분당 신청했었는데 안내 문자 안 오던데요. 이렇게 지금 뭔가 오류가 있었나봐요. 이분 네. 오셔도 되는 거죠? 네, 오십시오. 네. 예. 오늘 이제 이따가 박현지 과장도 같이 출동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박 부장이 오늘 좀 ETF 관련해서 재미나게 해도 되나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지. 오늘 네. 저도 어떻게 할 건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분당에서 착석해서 오늘 박현지 과장의 ETF 전략을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아우, 좋다. 자, 그런데요. 네. 제가 요즘에 좀 체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제도 이제 원주 센터에 갔고 이제 서울 재경 지역의 어떤 영업점에 이제 문의를 좀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장이 지금 4,000포인트가 넘어섰으니 그렇죠. 고객분들 신규 계좌 개설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동향이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계좌가 본물처럼 터졌을 때처럼은 그렇게 흥분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4,000포인트가 넘어선 상황에서 뭔가 시장은 개인들은 네. 어떻게 보면 고요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강연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상당 부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중이 굉장히 없다. 없다. 네.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흐름을 잠깐 아까 관세 속보가 하나 나왔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는 네. 한미 합의에는 포함되지 반도체는. 않는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시간 지나가면 알겠지만 대만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정책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차트 한번 보세요, 고객님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월봉이에요. 요것만 좀 느껴보십시오. 자, 2016년서부터 소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직면 경험했지만 어쨌든 10만 전자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와 지금의 슈퍼사이클의 차이점이 단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데 딱 차이점이 하나 만약에 여쭤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재고량도 함께 늘렸다. 근데 지금은 재고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삼전, 하이닉스 뭐 내년에는 한 삼성전자가 한 35조, 하이닉스가 한 30조 내외로 투자를 하겠지만 그거는 2025년 수준과 유사합니다.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수요단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뭔가 더 캐펙스를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재고량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 당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차이점은 바로 재고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스팟 가격이라고 합니다. 디램 스팟 가격. 우리가 전체 디램의 생산량의 1에서 한 3% 수량 정도만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가지고 반도체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데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한 부분. 즉 디램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 연말 넘어서 내년 한 초입 되면은 좀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스팟 가격은 계약 가격이에요. 순간순간 계약 가격입니다. 이 디램 가격이 계속 가다가 보면 지금 추세라면 반도체 D램의 마진이 70%가 넘는 수준입니다. 마진이요, 마진. 마진만 그러면 70이 넘는다. 이 D램을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때가 되면 머뭇거리게 돼요. 이거는 이 가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라부부라는 그 인형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출고가가 예를 들어 대형 라부부 인형 저도 풀미 주고 샀는데
이게 출고가가 한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시장에서 중고 거래가 한 40만 원, 50만 원에 판매됐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두고 더 사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데 그때가 아마 변곡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두 자릿대 상승세지만 내년 초입이 되면 아마 한 자릿수 상승세를 보일 건데 자, 요 말씀 끝나고 일단 마이크를 넘기게 해줄 텐데 네. 그럼 리스크는 없어요, 반도체? 맞아. 전 하나. 어떤 거? 제가 지금 당장 반도체에게 급습할 만한 리스크는 단 하나라고 보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창신 메모리, CXMT, 중국의 디램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물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창신 메모리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언론 플레이 좀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 수율이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CXMT가 조만간 상장을 합니다. 내년 초에는 중국 기업이죠. 상장을 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DDR4라든지 DDR5 관련돼서 수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지는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CXMT는 잠재적 리스크이고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생산 능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XMT의 수율이 굉장히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어서 양산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순간 이거는 수요 따는 좋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공급 과잉으로 포장이 되어지는 순간 네. 테크는 일단 상승 시작 끝이라고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일단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서 내년 CXMT의 상장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 CXMT에 대한 이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도 사실 네. 저희는 시장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좀 속보들도 전해지고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코스피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2%대 상승 정도로 네. 상승폭을 좀 줄였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0.4%대 상승까지 지금 약간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젠슨 황, 뭐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선 회장 치맥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뭐 서울 삼성동 맞아요. 모처에서 치킨집에서 치맥을 이걸 누가 제안했냐? 우리 황 사장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젠슨 왕. 한국민들에게 뭐 기쁘게 할 소식 그렇죠. 갖고 뭐 온다. 보따리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AI 칩 이런 계약 뭐 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니까 글쎄 이런 쪽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한가? 시간대별로 싶기도 워낙에 하고. 또 급변하는 그러게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미 협상에 대한 결과치도 여쭤보고 싶지만 크게 봤을 때는 어제 FOMC 했어요. 아 간밤에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금리 인하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뉴욕 시장도 혼조세인 게 파월이 약간 물음표. 12월은 글쎄 그때 봐야지. 뭐 늘 해왔던 거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흔들렸더라고요. 맞아요. 지수가. 네. 근데 어제 딱 그 새벽 네. 3시에 시작된 FOMC 회의가 그 연설 초반에는 완전 이제 매파적인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키워드는 일단 고용만 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고용의 하방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고용만 본다라면 일단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에서는 컨빅션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다시 나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관세로부터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슈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라고 해서 뭔가 시장에 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해줬던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상황인데 일단 한 번 더 추가적인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어제 FOMC 전에는 한 90% 정도였다가 그렇죠. 그 발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한
10%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분께서는 약간 우군들께서는 뭐 50%, 뭐 50pp, 뭐 비컷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어떤 의장은 바뀝니다. 네. 바뀌고 뭔가 파월 형님도 약간 뭔가 친트럼프 어떤 얘기들을 점점 하는 듯한 코멘트가 좀 군데군데 좀 발견이 되고는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FOMC로 인해서 일단 리스크는 일단 한 단계 얻어 맞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복원력이 좀 있었고요. 네. 끝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연준의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빅테크들의 실적을 여러분 점검하셨을 텐데 네. 자, 메타 어땠어요? 잘 나왔는데. 근데 실망스러웠죠. 맞아요. 자, 알파벳 어땠죠? 좋았죠. 알파벳은 좋았죠. 좋았습니다. 네. 자,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절대적인 기업의 어닝 수치는 컨센보다는 좋았다. 좋았다. 그런데 뭔가에 노이즈 생길 만한 비용단의 이슈가 생겼다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장 얘기하고 빅테크든 날아가고 심지어 5조 달러라는 엔비디아의 시총도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여전히 테크는 좋다. 캐펙스 투자 더 계속 진행할 거다. 전력 쇼티지 계속 나올 거다. 수요단 좋다. 연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예전에 빅테크들 날아갈 때 IT 버블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때 상황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단순하게 상상의 날개 아이디어로만 그쳤던 빅테크들이 그렇죠. 상황이지만 지금은 실적. 숫자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왔을 때 한국 주식시장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공고히 나란히 12조라는 숫자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12조 곱하기 러프하게 4하면 48조. 50조네요. 삼성전자 12 곱하기 4분기 하면 공교 50조네요. 두 개 합치면 100조네요. 네. 그런데 내년에 어닝 기본 컨센이 몇 조죠? 둘의 기업이 170, 180조입니다. 자, 올해 상장사 대한민국의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200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뭐 더 차이는 있겠지만 5천이 되려면 여러분 제가 무슨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죠? 270조, 80조 정도는 나와줘야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잠재울 수 있고 숫자 기업 실적에 대한 명분이 되면서 지수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고 뭔가 여기서 좀 더 하나 더 애드업이 선물이 필요한 게 뭐였다?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다. 뭐 배당부터 시작해서 상속세라든지 이게 더 가미되면 네. 지수 5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두 기업이 이미 170, 180조가 지금 거기서 컨센이 잡혀진 겁니다. 자, 어저께 SK 하이닉스 실적 이런 흐름들 보면서 리뷰 보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2026년 저 다 솔드아웃 완판이에요.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저를 지금 괴롭히려는 게 뭐예요? 가격 협상권에 뭔가 갑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노이즈를 저에게 주시지만 저 여전히 저희 SK 하이닉스에 대한 결정권자는 아직도 전 강력한 것 같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힐끗 봤더니 오늘은 삼성전자 더 좋아요.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느낌이십니까? 바로 젠슨왕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된 거지만 뭐 오늘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동안 참 힘들었던 자동차 주주들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깨 좀 피시겠어요. 네. 보니까 15% 관세 딱 물론 12.5가 아닌 건 좀 아쉽지만 네. 어디 15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주들이 조금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팔아야 돼? 아니면 더 갈까? 저라면 다는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네, 이제 관세로부터 조금은 무거운 짐을 덜어냈으니 네. 이제 현대차는 뭘 봐야 될까? 전기차가 그렇게 잘 팔릴까? 근데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대차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뭘까? 지배구조 개편이겠죠. 그다음에 로봇입니다. 로봇. 이런 것들이 약간 믹스가 되면 상당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의 종목들은 우리가 오늘 이제 삼바가 시세가 안 움직여서 이상하시죠? 거래 정지입니다. 아, 맞네. 오늘부터죠?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는 뭐냐?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입하는 것 같은데 QT도 종료한다고 하니 자 뭔가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로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테크도 궁금할 겁니다. 시가총액 1위짜리가 거래 정지를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으로 봤을 때 과연 바이오테크 종목들은 쌈바 가장 공룡 시총 1위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동면 중에 나머지 바이오테크들은 어떻게 움직일까가 중요할 거고 네. 이것이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 건지 오늘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전히 현대차 오늘 되게 좋았고 하나오션 날아가면서 조선주들 잠수함이란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서 맞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뭔가 우리 조방원 중에 물론 원전은 조금 슬림해졌지만 어제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돌아가면서 지금 좋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좋은데 문제는 2차 전지가 오늘 급락 종목들이 꽤나 맞아요. 속출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래요, 진짜. 네? 네. 자, 오늘 쭉 종목들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가 조금 올리는 기업들도 보입니다만 네.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들은 오히려 목표가를 다운시키는 회사도 발견이 되고요. 어떤 증권사는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리는 회사도 나옵니다. 굉장히 시각이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좋게 보는 애들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를 쏙 빼고 ESS로 도배질을 합니다. 2차 전지 이 업체가 드디어 ESS 회사로 변모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할증 요인을 주면서 목표가를 올리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약간 네거티브한 시각은 그래도 본연의 사업은 배터리야.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컨센이 조금 나는 더 하향할게. ESS 좋은 거 알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부에서 아직 ESS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 성장성에 대해서는 나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지금 4분기 실적 이제 내다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슬림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난 목표가를 좀 낮출게. 그리고 바닥이 좀 올라왔지 않니. 그러니까 조금 나는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바라볼래라는 애널리스트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각각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점. 요거는 뭔가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구간이 생겼구나. 이 가격 레벨대에서는. 그래서 2차 전지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냥 러프하게 간단하게 아이 복잡해졌네. 나 조금 비중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풍선 효과라고 해서 잠자던 섹터들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갖고 있었던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정리하고 그쪽으로 좀 옮겨가려는 섹터와 섹터 간의 머니무브가 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상승 요정의 타이틀 오늘 왔지만 네. 사실 개인적인 이 내 머릿속과 마음속은 좀 마음이 살 무겁습니다. 조금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장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미국과 중국에 있다가 회의가 또 있긴 하지만 어제 일단 큰 내부적인 짐은 덜어냈잖아요. 네. 호재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더 이상. 뭔가 또 선물 꾸러미가 우리 한국 시장에 좀 있을까. 그래서 조금은 슬림해질 수도 있겠다. 약간 제가 그렇다고 하락 사이클로 전환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오늘 그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일 금요일이고 다음 주 초까지는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구간으로 조금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금 비중이 좀 계신 분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초에는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선혜 씨 진짜 우리 조금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음전을 했죠. 네, 코스피가. 코스피가 지금 음전에서 0.2% 약보합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코스닥은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지금 1.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안 좋은 가운데 더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네. 하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여전히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 상승폭은 대폭 좀 줄어서 지금 2.3% 상승하는 상황. LG 에너지 솔루션이 4%대 지금 하락까지 낙폭을 좀 키웠는데 네.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네.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 이런 식으로 나긴 했어요. 뭐 ESS가 호조다. 요거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한 4%대 하락.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좀 연결지어 본다면 뭐 시사점이 있어요, 부장님?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 장표가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큰 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ESS 관련된,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엔비디아가 서밋 발표에서 ESS에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온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무거운 얘기 하나 해보면 두 번째 밑에 있는 차트를 보세요. 2026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겁니다. 주요 2차 전지 기업 영업이익 합산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자, 이 굵은 선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내려가고 상태예요. 있네요. 네. 물론 플랫하게 가면 너무 다행인데, 근데 이게 하얀색 약간 옅은 선 있잖아요. 이게 주가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추세 전환을 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시장에서는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약간 주가와의 괴리가 있는 거죠. 실적이 좀 올라오면 V자 반등 살짝 올라오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컨센을 높일 수 없다. 물론 사업부 내에서의 ESS 사업부의 실적은 올라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네. 전체적인 토탈 영업이익에 대한 썸을 했을 때는 조금은 이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다라는 점은 좀 불편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계속 우하향이에요. 내년 초까지 EV 눈높이 조정을 해야 해요. 이게 마무리되려면 언제? 내년 1분기까지는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은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다시 줄인 물량은 내년 초에 다시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2차 전지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고, ESS 관련 종목, 이건 사도 돼요. ESS 관련 종목들은 사도 돼요. 전체 영업이익에서 ESS 비중이 많이 차지하거나 거의 다인 종목들은 사도 되는데 2차 전지 전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조금은 이제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지금 굉장히 좀 그렇죠. 크거든요. 네. 오늘 사실 네. 코스피 대비해서도 물론 좀 약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 거의까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코스닥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대 하락, 에코프로도 3%대 하락. 아무래도 요 코스닥에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면 네. 근데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 비해서 뭐 올랐다고 이렇게까지 하락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요즘에 가장,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부장님이 네. 진짜 고민이 오히려 많아지고 어려운 난이도가 시장. 네. 높아진 시장인 것 같다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딱 이런 현상인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이제 종목들 저도 네. 한번 쭉 보고는 있는데 네. 상당히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네요. 네. 저도 방송하는데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네. 30분 내에 변동이 맞아요.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빠질만 하죠. 이 레벨에선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빠질만 하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전부 다 빠지는 건 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네. 웬만한 종목 다 지금 봤는데 낙폭이 셌거나 아니면 조금 소외되었던 섹터들은 올라오는 애들도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투하하고 있고 뭐 급격하게 뭐 현물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한 6천억 넘게 지금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일단 단기 그냥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엔터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소외됐던 섹터를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는 소비재 섹터입니다. 소비재. 네. 소비재 섹터들은 완전 소외되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제 3분기 어닝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이제 코스닥 개별 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분기 실적들이 좋은 것들은 시장은 재미없어도 아마 많이 튈 거예요. 윗방향으로. 미리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 종목들은 아마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만큼 튀어오릅니다. 무엇을 근거로? 소외됐으니까? 아니요. 실적이 다시 입증되어지는 순간 4분기까지 이어지는 것들만 시장에서 소통만 해준다라면 그동안 눌려있었던 저는 내수주로 조금 옮겨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바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엔터도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화장품도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비중이 좀 화장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화장품 정리했어요. 저는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네. 근데 어쩌-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네. 자랑하더라고. 한국 화장품 샀다고. 좋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도 한번 노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요. 여쭤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하는 그 곳들을 잘 한번 지켜보세요. 네. 어저께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노키아 투자 얘기 나왔죠? 지분, 그럼 네. 노키아 얘기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광통신 떠올려야 돼요. 통신. 그래서 어저께 통신주들이 통신 업체들이 우리 5G 종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는 네. 거, 뭐 HFR, 네. 뭐 KMW 등등의 또 RFHIC 맞아요. 이런 종목들 보면 다 뜨는 것들이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LS 일렉트릭도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쏘아 와서 그렇게 올라간 거고 서밋데이에서도 ESS 얘기하니까 ESS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 어저께는 노키아 관련해서 10억 달러 투자 발표하니까 또 통신주도 올라가. 자, 이제 보세요. 왜 그렇게 그냥 엔비디아 그냥 젠슨왕이 얘기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년에 반도체 테마는 우리가 전통적인 D램 테마에서 뭘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냐면 전력 플러스 그러니까 칩과 칩과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G, 6G라고 하면 네트워크 시스템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이 통신망의 되게 중요성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큰 공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의 맵이 바뀌어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칩끼리 있게 되는 그런 광통신에 관련돼서는 단순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닥에서 쭉 쩔어 있다가 올라오는 5G 관련된 그런 광통신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정 시 다시 매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기는 미국에서 시작되는 어떻게 산업의 트렌드가 절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미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5G, 6G 광통신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은 아마 이번에 조금 좋은 기회가 네.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기분 나쁜 음봉들은 그냥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리즈너블한 조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상승의 흐름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아예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내년에 빠른 시일 내로 저는 5천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천. 물론 저희 NH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오늘의 음봉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래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도 다시 또 올라와 주니까 이게 뭐 5분에 한 번씩 달라지니까 운전이. 잠깐만 아우, 여러분 참. 여러분도 네. 지금 숨 가쁘시죠? 저희도 숨만 돌리고 네.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지원 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뭐 네. 시장 상황 저희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죠. 네, 멀미약을 위아래로. 좀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낙폭을 좀 키우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죠. 아니다 조심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오늘 좀 잘 부장님께서 네.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5천을 믿는다. 맞습니다. 부장님은. 네, 내년 뭐 빠른 시일이면 1월, 2월, 상반기? 뭐 3월 언제? 오 그렇게 빨리? 근데 인덱스를 사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4천이라고 해서 5천 가니까 뭐 지수 롱이 더 남아 있네. 네. 인덱스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어. 마시고요. 종목으로 승부하셔야 되는데 네. 자 지금 보면은 낸드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업부 예를 들어서 낸드였잖아요. 근데 낸드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낸드가 올라오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지? 일반 하드디스크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필요할 거야. 네. 우리 SSD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종목들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보면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뭐 시게이트 뭐 이런 종목들 막 계속 신고가를 갑니다. 그러면서 약간 저 구석에서 아무도 지금 안 보는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막 유명한 빅테크들 엔비디아에 막 지금 막 혈안이 돼 있고 네. 엔비디아만 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스마트 머니들은 하나를 좀 매집하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아, 그래요? 제 눈에는 그게 인텔이에요. 인텔. 예, 저는 인텔이 보여요. 인텔의 백그라운드는 또 미 아무- 정부 아닙니까? 아무도 안 봐. 어. 인텔이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ASML 홀딩스 올라오는 거 보여지고 램 리서치 올라오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봐라. 뭔가 파운더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도 파운더리 업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텔은 이게 좀 올라와 줘야 인텔의 기지개를 핍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약간 갭상승을 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은 방금 허재무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정부가 구세주구한 역할을 좀 해준 거죠. 그래서 레벨 업이 됐는데 거기서 대표가 바뀌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젠슨 왕의 20년지기 친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야, 네가 살려. 오케이. 그러면 엔비디아와 인텔과의 이 모종의 또 빌드업 작전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네. 반도체 섹터에서도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막 날아가고 있는 엔비디아를 야 장롱에 있는 돈 빨리 갖고 와. 엔비디아 받치면 더 사. 이 차트를 어떻게 사? 야, 5조 달러, 10조 달러 간다는데 뭘 왜 못 사? 그렇게 강력하게 컨빅션 바이콜을 할 수 있다라면 뭐 사도 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 꼰대들은요. 저 같은 꼰대들은 네. 날아가는 저 말에 타기가 좀 무서워요. 근데 그건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뭐 지금 뭐 좀 젊으신 분들은 강한 강심장들을 갖고 있고 네. 심지어 다 쌩쌩하잖아요. 술을 한 잔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 쌩쌩하게 회복력을 간이 보면서 아직, 네. 간도 싱싱하고 심장도 싱싱해요. 그런 분들은 뭐 용기 있게 살 수 있는지 저 같은 꼰대들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한번 보자. 그 중에 하나가 원 오브 댐 인텔 같은 종목들입니다. 인텔. 그래서 인텔 같은 종목들도 한번 이런 바닥에서 올라온 거 올라왔잖아. 에이, 다른 종목 비교해 보면 이것도 올라온 겁니까? 라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을 다시 한번 좀 만우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기본 합의서 뭔가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뭔가 꼬였던 매듭이 서서히 미국 내에서 풀어주는구나.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한국 전력 한수원에 전화할 거고 한수원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전화할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도 의미 있는 수주를 했어요. 저는 이 수주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 너 지금 건설업황 되게 안 좋은데 지금 현대건설 추천한 거야?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현대건설이 최근에 수주를 받아온 그 원전 관련된 사업부를 곰곰이
뜯어보면 요 내용이거든요. 페르미 관련돼서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수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수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첫 단추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원전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오늘은 사실은 약간 뭐 균형 잡힌 어떤 섹터의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밀리죠. 원전도 네. 밀리는 분이 없지 않 있는데 다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단기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 중심으로 누가? 웨스팅하우스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중심으로 그게 첫 번째가 설계예요. 기본 설계입니다. 원전계 저는 TSMC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쪽에게 전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수주 이슈들은 내년에 상당히 많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잠깐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원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력의 쇼티지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미국에 대한 수주 내러티브로 효성중공업이 바닥에서 4-5배 올랐거든요. 효성중공업이. 그러면 효성중공업은 계속 미국에 아마 집중할 겁니다. 근데 내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HD 현대일렉이 베타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미국 수준은 HD 현대일렉도 같이 손잡고 하겠지만 네. 저기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친환경 GIS라는 이 교체 수주를 바로 HD 현대일렉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없었던 수주,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업부에 전력 관련된 이런 기본 수주들이 터지는 순간 오히려 베타를 효성중공업에서 제 생각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 또는 외국계 매니저들의 생각인 겁니다. 네. 오히려 내년에 만약에 전력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거라면 저는 효성보다는 HD 현대일렉이 더 붙을 겁니다. 자, 다시 원전으로 돌아와서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이든 북밸류든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했을 때 정말 살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등 주자.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기관애들이요. 삼전 한익 다 채웠어요. 살 만큼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산 겁니까? 삼성 전기도 최근에 샀던 것들이고 네. 뭐 삼성 관련 그룹주도 샀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2등 주자, 3등 주자를 산 겁니다. 심지어 심텍, 대덕주택 이런 어떻게 보면 PCB 업체들까지도 삼성전자 다 채웠으니까 본부장님한테 가서 저 이거 다 채웠으니까 2등, 3등, 4등 요즘 좀 사도 될까요? 오케이 승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전 두산 에너비들 채운 기관들도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만한 후보군들은 아마 한국전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여러분 북밸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배당 관련돼서도 배당주로 뭐 변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전기세가 이제 올라간다. 인상. 계속 이 가격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인상돼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아마 조만간 있을 겁니다. 좀 불편한 얘기죠. 사실 네. 전기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전기세 인상이라는 이 키워드는 바로 한국전력 매수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단은 점점 점증할 거고 그 자본 가지고 배당으로 아마 키워드를 전환할 겁니다. 이런 봤을 때 원전 사업부에 대해서 한수원을 배제하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한국전력은 여기에서 끝을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등 주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한전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네. 부장님 지금 와 시장이 난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렵다. 야, 진짜 오늘 어렵죠? 코스피가요. 예. 우리 아까 갑자기 왜 이러지 이랬잖아요. 또 0.6%까지 상승폭 확대시키면서 네. 다시 4,100선 회복해서 4,105선이고요. 코스닥 물론 안 좋지만 그래도 1.04% 하락까지 낙폭을 조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자,
참 이렇게 계속 보게 되긴 하는 정말 시장인데. 부장님이 제일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질문이지만 예. 또 우린 체크를 해야 되는 네. 게 환율대거든요. 지금 환율. 1,400 지금 20원대로 내려왔어요. 아마 어제 영향 계속 내려올 거예요. 계속 내려올 거다. 네. 어디까지 밴드 그럼 보고 계세요? 1,400원까지 내려옵니다. 1,400원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1,400원만 가까이 되고 넘으면은 진짜 좀 난리 쳤던 것 같은데 1,4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나 많이 내려온다. 내려가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어느 1,400원 중반대까지 갔으면 그래도 관세로부터 얻어 터진 거를 환율에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 될 수 그럴 수는 있었는데 있죠. 지금 굵직할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 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환율이 어느 정도 비이성적인 레벨까지 올라왔다는 거라고 보통 환율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매듭이 풀리면 저는 다시 환율은 1,400원대를 다시 회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환율은 1,400원대까지 내려오고 굉장히 재미없는 플랫한 가격대로 아마 갈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 다시 강달러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네. 점진적으로 약간 원화에 대한 약세의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전망을 하자라면 저는 1,400원 초반까지는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돼서 특히 특히 수출주 입장에서는 약간 오묘한 애매한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이 1,400원 다시 내려오면 이제 그런 약간 환율 수혜 피해 요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종목이나 섹터 분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11월, 12월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좀 난이도 있는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사실 되는지로 11월, 갔으면 좋겠어요. 12월 하면은 네. 산타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를 우리가 통상. 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네. 뭐 제가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은 업토버라고 해가지고 10월장이 원래 좋을 것이다 했는데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상화폐 쪽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불장을 좀 겪고 있으니 11월, 12월에는 혹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산타랠리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본인 시원감을 얘기하네. 저의 감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무섭기도 해요. 여러분들 허재무 앵커님이 11월, 12월에 주식 정리한답니다. 아니에요. 정리는 아닌데 쭉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아니 그럼요. 근데 그 조정의 어떤 깊이가 얕을 거예요. 얕을 거고 대기 매수 자금은 굉장히 두터워요. 지금 82조죠, 81조, 82조인데 저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 고객 예탁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깊은 골의 어떤 조정은 너무 그렇게 학수고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짧은 조정 정도 오면 오케이 땡큐 매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 가격도 지금 4천을 좀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고용의 하방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리스크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유일하게 하나다. 바로 금이다. 4천 언더에서는 계속 사야 된다라는 흐름.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까 코스피 5천을 얘기했지만 금도 마찬가지. 5천을 전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천 언더에서는 금 줍줍해야 되는 상황이고 11월, 12월은 금도 하나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장표 하나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12월 주시장 전략인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키움증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100억을 발표했어요. 저 입을 빡 열었어요. 왜요? 와. 키움증권이 4,100억이다. 네. 여러분, 키움증권, 뭐 토스 이런 증권사 보면 객장이 없는, 많이 없는, 거의 없는, 거의 디지털 전문 이런 증권사들이 4,1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면 올해 그러면 한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가. 그러면 대형 증권사 우리가 한투, 미래, 뭐 NH, 뭐 KB, 신금투, 우리 또 11시에 또 하는 하나대투, 뭐 여러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은 3분기 컨센 상회는 거의 기정사실화. 4분기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증권주도 굉장히 좋은 섹터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장표는 반도체 계속 얘기하니까 지겨울 정도입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소형주 코스닥장인 어떻게 와? 여러분 지금 코스닥의 전체로 가장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일단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예요. 그러면 지금 약간 코스닥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0월장, 10월장 그렇게 재미 없었을걸요? 네. 네. 그럼 코스닥장이 오려면 우리가 보통 1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종목들은 일단 기관 외국인들은 많이 채울 만큼 채웠다. 개인들은 제가 세미나를 돌아다 보니까 개인들이 생각보다 삼전환이 많이 없더라. 그러면 큰 매머드급 자금들은 다 채울 만큼 이런 얘기하죠. 뭘 채울 만큼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채우면 되지. 그렇게 이 기관 자금들은 이렇게 막 사고 싶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채우면 그다음 2등, 3등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흐름들이 쭉 스펙트럼 넓어지면서 코스닥 흐름으로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다양하게 유입될 ETF, 신종 ETF들이 계속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세팅 값의 종목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목장은 11월부터 슬슬 매집하셔야 된다라는 흐름이고 수익률 게임은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매우 좋을 거다. 어디서? 코스피보다는 전 코스닥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여러분들 종목 장세를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다 좋습니다. 지주사도 제가 두산 날아간다라고 얘기했고 LS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주사도 다 좋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증권주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매주 월화수목금 우리 아침에 투자해서 계속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사이 관계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이 빈 스케치를 빈 도화지를 여러 번 스케치하고 색깔 빨리 입히는 그런 컨텐츠로 메이크업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부장님 2분 남았는데 2분 남았어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마침 다음 장표 보니까 지금 당장 탐방 가고 싶은 회사 중에서 오늘 잘 가다가 약간 오늘 조정받고 있는 회사들이 좀 보여서 이거 장표 하나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자 저기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이거는 저번 주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지만 추가로 하고 싶은 게 ASML 홀딩스 올라가면서 EUV 점점 좋아질 거니까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GST 요런 종목들도 세우고 싶고요. 약간 장비주들 전공정 요런 거 다 좋은데 저는 요런 기업들 있잖아요. 두산 테스나, 파운더리, 그다음에 잔슨황,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요런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되면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 우하향했던 애들이 드디어 턴하는 시점이 저는 올 4분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업체들 그다음에 ESSD 이게 사실은 그 파도도 사실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회사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마이크론 팀은 이거예요. 바로 SK 하이닉스와 물알치되는 그런 상황. 이 회사가 드디어 하이닉스랑 살을 섞는 거 아니야? 이런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도 좀 있는 종목들. 장비주는 지금 당장 사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장비주 살 바에 저는 여러분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소재주 사세요. 소재주. 예, 지금 장비주 살 때 아니에요. 자, 평택의 투자. 그 다음에 용인 클러스터 하이닉스 2026년 일도 아니고 2027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지금 쫙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이미 2년치 뒤에 일을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밸류는 높은 건 맞아요. 그리고 어닝 기대감 없어요. 투자 언제 한다고요? 2027년에. 그때 수주 빵 받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지. 지금 만약에 산다라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 삼전은 못 사겠어요. 비싸서. 오케이. 하이닉스도 못 사겠어요. 오케이. 소재주는 사세요. 소재주를 지금 매수를 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를 네. 봐야 될 타이밍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상승 요정 그래도 저희가 이 시간에는 코스피가 또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 오늘 분당 가면 되겠어요? 아, 오늘 분당 또 오후에 분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박현지 과장님, 소진훈 과장님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분당 WM 센터에서 오후에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2시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좀 흔들렸지만 네.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4,100선 회복하고 4,102선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저희가 인사드리게 됐네요. 코스닥은 0.9% 하락입니다. 내일 또 저희는 시장 얘기 나눠보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